그리고 이분들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보시면 남자들의 키를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이라는데 10cm 이상의 키 차이를 이성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니 뽀뽀할 때 올리려고요. 그리고 20cm 이상의 투표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니 남자친구 키가 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보시면 남자품에 쏙 들어가는 게 좋아서 키 큰 남자를 이상형으로 뽑았다 하고. 근데 놀랍게도 남자의 평균 키가 172.5고 여자의 평균 키는 159.2라는 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유명인들의 안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왜 있지 않습니까? MJ, 병만, 그리고 우성. 우성은 좋은 소리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자를 만나서 잘못된 사람이나 자기 신념이 확고해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돈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 공통점을 가진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전현무고 집에서 쇼츠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쇼츠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갑자기 뜨네요. 그 영상 내용은 도축혼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쇼츠를 보니 한일 부부가 컨텐츠를 찍는 쇼츠가 나옵니다. 국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런 알고리즘이 떴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혼, 도축혼에 관심이 많으면서 한일 커플이 알고리즘에 뜬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보셨잖아.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키시면 알고리즘 떠 있는 게 지금 전현무랑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전현무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나이도 우리보다 많고요. 그거 말고는 우리랑 거의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전현무도 국제결혼 말했겠죠. 친한 동생인 심영탁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부러웠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한일 커플 뜨는 거겠죠. 평소에 자주 봤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보셔도 국내혼이, 도축혼이 두려워집니다. 정우성처럼 말이죠. 연봉 40억, 전현무 재산 싹 공개됐다, 부럽습니다 라는데, 이걸 보고 아까 전에 전현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국내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최소 어림 잡아도 몇백억인데 말이죠. 지금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각종 게시물을 찾아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국입니다. 50대 아줌마들이 주로 서식하는 커뮤니티고요. 여기에 한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데, 뜬금없이 국제결혼 생각 중이라는 아들, 여태 어떤 연애를 하든 간섭 안 했고, 사실 집으로 같이 온 적도 소개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서 사귀면 사귀는 것보다 헤어지면 헤어지나 보다 했는데, 뜬금없이 집에 사귀는 여자랑 와서 식사도 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자기네 학교에 어학당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학당 노리십시오. 요즘에 어학당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학생 수들이 계속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를 채우려고 등록금을 반틈으로 낮추고 외국인들을 많이,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인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화돼서 꺼려지시는 분들, 이제는 꺼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화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학당 한번 가보십시오. 괜찮은 선택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레지던트 2년 차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하는 걸로 아는데, 무슨 알을 잡고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데 아이는 예쁘고 어리고 싹싹하고 착한 것 같은데 한국말이 미숙한 편. 지금 한창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굳이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는데, 아니 그러면은 평생 결혼 안 시킬 거야. 여자는 항상 만나야 돼요. 언제 좋은 인연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인연도 좋을지도 몰라요. 일본 여성분이라잖아. 가정에 100% 충실하겠죠? 그리고 남자가 그걸 보고 국제결혼을 결심한 거지 않겠습니까? 저런 마인드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그냥 아들내미도 결혼 못하고 있는 거야. 저런 가족교육 때문에 K를 시작하는 이 나라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니까.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항상 어느 쪽 보면은 가정교육이 문제잖아. 계속해서 넌지지 설마 결혼할 거냐고 물으니 긍정적으로 생각 중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애 아빠도 반대도 찬성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데,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 내조를 잘해줄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챙김을 해줘야 겨우 한국 생활에 적응할 것 같은 아이, 손주가 태어나도 한국말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면은 아이의 한국 생활이 과연 순탄할지 별게 다 고민인데, 남이 국제결혼할 때 어떠냐 좋다 하다가 정작 집안일로 닥치니 혼란뿐이네요 라는 게시물이 보이시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드님이 결혼하는 건데 뭘 허락하고 자시고. 조선시대야. 뭐 반대로 그 아들이 결혼을 할 거다 이미 혼인도장 찍고 오면 어쩔 건데요? 부모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거 막을 수 있는 뭐 그 어떤 일이 아니에요. 아들 마음입니다 그냥. 아니 저런 분들이 문제야. 마치 아들을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다루고 있잖아. 계속 보듬어 줘야 되고. 그리고 남자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국제결혼을 위해서 연애도 하고 부모님에게 여자친구까지 소개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 마음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떨떠름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심지어 의사 딱지 달고 있어도 국제결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매력적이란 말이죠, 한국 남성들한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을 이야기하냐고요? 다음부터가 핵심입니다. 남자들이 저렇게 국제결혼에 목매고 매달리고 안달나게 만든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본인은 결혼을 아직 안 했고 초농교사임. 아직은 안 했고가 아니라 못 했고겠죠. 요즘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어린 시절보다 많은 대부분 동남아 중국이라는데, 동남아 중국이라고 하니까 저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국제결혼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충청도는 중앙아시아, 경상도는 일본이랑 베트남, 그리고 전라도는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을 고장은 농촌 총각들이 많은 곳이라고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 시각이 짧을 수 있으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남자분이 외국인 아내를 데려와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일 때 아이를 위한 책임감이 있다면 엄마만큼 혹은 엄마보다 더 육아에 참여할 각오를 해줬으면 좋겠어. 대부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느리고 자연스레 다른 모든 학습에 뒤처짐, 말이 잘 안 되고 행동도 미숙하다 보니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1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다면 9명은 부진함. 부진이라는 게 단순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라는데, 그리고 저것도 거짓말인 게, 그건 옛날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 지원책 들어보셨습니까? 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한국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외 선생님도 붙여줍니다. 한글 떼라는 거죠. 그거 어느 정도 받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이용 안 했을까요? 공짜인데. 그리고 요즘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졸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과반수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 그리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만 원이 넘어요. 대졸자인데 400만 원 넘는 상위 계층의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한대. 뭐라고요? 10명 중 9명이 기본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알린다고요? 맞아야 되겠다. 아니 구라도 적당히 까세요. 그리고 또 뒤에 내용 보십시오. 학교 상담도 대부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어머니와 하는데 기본적인 소통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 아빠라도 아이와 한국어로 많이 소통해주고 육아에 더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니 예전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이라면 모를까, 지금 초등학교요 전부 다 잘 배고 잘 살아, 학원도 댕기고 다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높은 확률로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지역에 살 확률이 높단가? 아니면 구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 국제결혼 농촌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애들이 가정교육 못 받고 한국말 못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동네에 분식집 가잖아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문화가 많아요. 아랍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남아 계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토종 한국 학생들도 섞여서 4명 5명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떡볶이 먹고 있는데 한국말이 서툴어서 대화를 못한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구라를 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가본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머니가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하시는 거는 있어도 자식 쪽에서 한국어를 못한다, 본 적이 없다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국결 혐오자들, 남자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결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남자들이 더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거라니까. 왜? 저 사람들과 결혼해서 미래를 꿈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의 다른 특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남자들이 국제 결혼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불쌍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남편이 3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직장을 구한대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왜 남자만 경제적 책임 있냐? 맞벌이 해라. 라는 댓글은 달지 마세요. 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뭔 말이냐 하면은, 남편이 불쌍한 거 맞다. 퇴직했는데도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안쓰러운 거 맞는데 나보고 일하라 하지 마라. 난 일하기 싫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뭔 말이다. 우리를 가르치신 어머니 세대, 숙모 세대가 저런데 그 밑에 그분들은 정상이겠습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겠냐고요. 맞벌이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디폴트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이건 도저히 힘든데? 하면서 국제결혼을 선택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보시면 남자들의 키를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이라는데 10cm 이상의 키 차이를 이성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니, 뽀뽀할 때 올리려고요. 그리고 20cm 이상에 투표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니, 남자친구 키가 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보시면 남자 품에 쏙 들어가는 게 좋아서 키 큰 남자를 이상형으로 뽑았다 하고, 제가 키 커서 키 큰 남자 이거는 인정. 그리고 서로 서 있을 때 15cm 이상 가장 예뻐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에서 연예인들 보면 15cm 차이가 제일 예쁘다는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0명을 투표했는데 39명이 182cm에서 185cm를 가장 이상적인 키로 꼽았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그분들 평균 키가 얼마냐? 182, 185를 찍었으니까 자신들은 17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남자의 평균 키가 172.5고 여자의 평균 키는 159.2라는 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 주작한 자료 아닙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정책 브리핑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키가 172 정도 돼서 183, 4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평균 키는 160도 안 되면서 남자들 182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22cm나 큰 사람들을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현타가 오는 겁니다. 저런 분들을 만나고 싶겠냐고요. 뭐 이런 조건인데 내 남자친구는 조건에 부합 안 하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남자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내 외모를 좋아하지 않지만 내 조건이 좋아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쉽게 결혼이랑 연애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전현무 같은 사람들, 정우성 같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야. 국내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결혼정보업체 직업 조건별 등급입니다. 여기서도 남자들이 현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남자 15등급 보십시오.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는 15등급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자 15등급은 뭐냐 하면 무직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거짓말 아닙니다. 다른 자료도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남자 구급 공무원은 13등급인데 여자 구급은 12등급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자가 직업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레이드가 한 등급씩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남자한테 한 등급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죠.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토착민들과 결혼하려면 무식과 내가 중소기업 다녀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분수에 안 맞는 눈높이 때문에 키 따지고 돈 따지고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다 따지고 그런 거에 남자들이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고 힘들어서 떠나는 건데 저분들은 그 떠나는 것조차 늙히고 긁혀가지고 국제결혼 막아야 된다느니 뭐 국제결혼 못하게 해야 된다느니 국제결혼은 뭐 안 좋다느니 다문화를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요 힘들어요. 남자는 무조건 철인인 줄 아나? 아니 놈놈놈 사건도 보세요. 그 도축 비혼 사명 콤보가 남자들을 더욱 깨닫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한국 남자들 국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국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맨날 그 보여드리는 자료 보세요. 아까 그 이혼 변호사가 말했던 이혼율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 이거 보고 있으면 남자들이 국내혼이라는 선택지를 쉽게 선택하겠냐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